네, 오늘 아침 최고의 선택, 동네방네 신문 읽어주는 기자 김민재입니다. 오늘은 12월, 오늘 12월 15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월요일 아침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요. 여러분, 커피 한 잔과 함께 저처럼 이렇게 아주 행복한 아침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굿모닝이고요. 네, 12월 15일 아주경제에는 어떤 기사들이 실렸는지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12월 15일 아주경제에는 다양한 기사들이 실렸는데 첫 번째로 이 기사를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케빈 해시 독주 속 치고 올라온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2파전. 공교롭게도 이제 내년 5월에 차기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되는데 지금 유력한 후보 두 후보 모두 이름이 케빈으로 동명이인입니다. 이런 두 케빈 중 어느 케빈이 지금 연준 의장으로서 더 유력한지 또 왜 급부상했는지 좀 그 점들을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 다음과 같습니다.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인선이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의 독주 구도에서 형광펜으로 바꿔서 이렇게 독주 구조에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와의 경쟁 양상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차기 연준 의장 유력 후보에 케빈과 케빈이 있다. 난 두 명의 케빈 모두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년 5월 임기 만료를 앞둔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해시 위원장이 유력했습니다만 이번 발언은 워시 전 이사가 막강한 대항마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WSJ는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케빈 해시이 연준 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게 90% 가까이 육박했으나 현재 51%까지 내려왔고요. 워시 전 이사의 연준 위원장 가능성은 41%까지 높아진 상태입니다. 트럼프가 직접 워시와의 면담을 했었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본인이 원하는 기준금리 인하를 확실히 지지할 인물인지를 좀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이제 후보의 성향을 보면요. 케빈 해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주장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비둘기파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케빈 워시는 전형적인 매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제롬 파월 의장 지명 당시 초반에는 좀 궁합이 맞는 듯 보였으나 이 금리 인하를 두고 충돌을 겪어서 좀 그런 파월 의장과의 좀 경험이 이번에 연준 의장을 선임하면서 지명하면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들이 있고요. 차기 연준 의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에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트럼프 1기, 트럼프 2기 모두 제롬 파월하고 좀 많은 충돌을 겪었습니다. 제롬 파월은 현재 수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반면에 트럼프는 기사에서 제가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어떻게 말했냐면 특유의 손짓 이러면서 얘기했었겠죠. 1% 그리고 어쩌면 그보다 낮게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가 왜 이렇게 금리를 낮추려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트럼프는 미국 기업들의 주식 기업 가치를 좀 올리고 싶어 합니다. 기업 가치를 어떻게 올려야 할까? 주식이 올라야 기업 가치가 오를 텐데 미국 나스닥 아시다시피 최근에 굉장히 올랐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소위 어떻게 보면 안정선이고 어떻게 보면 좀 천장에 맞닿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치고 오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오를 곳이 안 보일 정도인데요. 트럼프는 이 상황 속에서 주가를 더 올리고 싶어 합니다. 그럼 방법이 뭐가 있을까? 바로 금리를 낮춰서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또 저축한 돈을 빼서 주식에 투자하길 지금 트럼프는 원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물가가 안정되고
고용도 조금 유동적으로 변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종전을 해내려고 하고, 이를 통해서 러시아산 유가를 시장으로 반입시켜서 좀 유가가 좀 활성화돼서, 그러니까 유가가 안정화돼서 물가를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또 고용 역시 좀 적극적으로, 특히 트럼프 2기에서 머스크를 고용함으로써 정부 공무원들을 해고를 했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고용시장 역시 활기를 불어넣어 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렇게 금리를 낮추고 싶어 하는데, 제롬 파월은 면접 당시에는 내가 금리 낮출 적임자다 라고 했지만, 막상 이제 연준 의장으로 오르고 나서는 시장의 좀 안정성을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낮추는 것은 위험하다 라면서 좀 트럼프랑 매번 충돌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번에 아마 연준 의장이 좀 확고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선임하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사였고요. 그래서 내년 초에 과연 두 캐빈 중에 어느 캐빈이 연준 의장으로 지목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기사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헤드라인 이렇습니다. 정용진, 트럼프 실세들과 미국 AI 수출 협력 논의. 네, 뭐 이러는데요. 네, 벤스 부통령 성탄절 만찬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기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주최한 성탄절 만찬에 참석해 미국 정재계 핵심 인사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미국 행정부 핵심 인사 등과 접점을 넓히며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네, 신세계에 따르면 정용진 회장은 벤스 부통령 관저에서 열린 성탄절 만찬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하워드 러트릭 상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트럼프를 제외한 정말 백악관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보이는데요. 특히 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 경영자와 시암 상카르 팔란티어 최고 운영 책임자 등 주요 기업인들도 역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정 회장은 만찬에 앞서 백악관을 방문해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정책실장 등 고위 관계자들과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인물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미국 국가 최고기술 책임자와 국방부 연구 엔지니어링 차관직을 지냈으며 2기에서는 미국 정부의 인공지능 AI 전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사들이 있었고요. 특히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AI 수출 프로그램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한미양국은 지난달이었죠.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주간에 한미 기술 번영 MOU를 체결하고 미국 AI 기술 체계 수출을 포함한 AI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정 회장은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한 첨단 기술 도입에 대한 관심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요 버스커크 CIO는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해 록브리지 네트워크 코리아 멤버들과 만나고 이 사진에 공식 합류할 거라고 하는데, 록브리지 네트워크는 미국에서 이어 한국에 설립되고 동아시아로 뻗어나가고 있는 싱크탱크입니다. 싱크탱크 형태로 출범했는데 여기에는 여야 인사들이 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정용진 회장 굉장히 좀 기업 총수들 중에서는 SNS 활동도 좀 열심히 하고 또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친근하다라고 할까요? 친화력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형식의 좀 경영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정용진 회장이 특히 좀 남다른 인싸력을 또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렇게 미국 가서 현지에 가서 직접 활동을 하며 이 주요 인사들과 어울리며 신세계의 미국 진출, 글로벌 진출을 좀 도모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정용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좀
과거 한 2022년도 뭐 멸공 관련된 뭐 게시글을 올린다던가 좀 정치적으로 좀 그런 행보를 보이다가 이제 좀 글로벌적인 사업 확대를 위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차츰 오너 리스크가 제기되자 좀 줄이고 또 이렇게 기업 그냥 미국 인사들과 좀 친밀한 관계를 보이면서 기업 이미지와 본인 이미지 향상에 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기사를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다음과 같습니다. 사직생 이재용 신년 벽두 삼성 사장단 소집이라는 기사인데요.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내년 초 삼성그룹 전 계열사 사장단을 소집해 새해 첫 만찬을 갖고 사업 전략을 논의합니다. 1월 개막하는 CES 2026에 앞서 글로벌 시장 환경을 점검하고 신년 사업 계획과 경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회장은 계열사 사장들을 만나서 신년 사장단 만찬을 개최하는데 이러한 자리는 과거에는 이제 2014년 와병을 겪기 전 고 이건희 선대 회장이 본인의 생일 1월 9일에 맞춰 신년 사장단 만찬을 진행해 왔던 형식입니다. 이 회장이 이제 투병을 할 때는 이재용 부회장, 당시 부회장이 신임 임원을 만찬하는 격려로 이제 저녁 자리에 사장단이 대거 참석해서 축하하는 형식으로 대체했었는데요. 이후 2022년 10월 이 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는 다시 신년 사장단 만찬을 재개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 초에 있는 이 신년 사장단 만찬에는 AI 경영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 효과로 메모리 사업이 호조를 그리는 만큼 이 회장이 직접 AI 팩토리 구축을 통한 반도체 제조 혁신을 구체적으로 주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 자리의 형식이었던 올해 초 사장단 만찬에서 경영진부터 철저하게 반성하고 사직생의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할 때라도 주문을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 반도체 관련된 실적을 냈다는 기사가 뒤에 덧붙여서 있습니다. 이 회장이 신년 초에 사장단을 불러서 이제 경영 지시와 함께 격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이제 올해로 취임한 지 어느덧 횟수로는 4년째죠. 4년째고 내년이면 5년째가 되는데 이 회장이 과연 특히 올해 반도체 부문에 있어서 조금 초반에 적자를 계속해서 맞이하다가 3분기부터 조금 흑자 전환을 했었는데 내년이 조금 더 중요해져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대응을 신년 좀 만찬에서 좀 콕 집어서 말씀을 한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삼성이 과연 내년에는 또 어떤 실적을 낼지, 또 대표적인 기업이고 또 한국의 재계 순위 1위 기업인 만큼 또 삼성이 AI 관련, 반도체 관련 대응을 어떻게 해나갈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3가지 기사를 만나봤는데요. 기사를 만났고 동방신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현재 경찰이 가평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왔는데 관련해서 또 아주경제 홈페이지와 저희 있을 ABC에서 또 관련한 소식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저희 아주경제와 ABC 소식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12월 15일 동방신기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